20해 동안 평생 친구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밀은 장례식장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죠. 그날 낯선 여자가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랑 살았어요. 20해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68살인 제가 마을회관 장례식장 앞에 서 있는데 검은 우산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더군요. 평생 친구 영자의 남편 박철수 사장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자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죠. 결혼한 후에도 서로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영자는 성격이 야무지고 눈치 빠른 여자예요. 그만큼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기도 하고요. 박 사장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했는데 중국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70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영자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조문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장례식장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영자야,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어떻게 지낼까?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향과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영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옆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눈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영자야. 순덕아, 와줘서 고마워. 영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뭐든 도와줄게. 괜찮아. 아이들이 다 챙겨주고 있어. 영자의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은정이가 번갈아가며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어요. 둘 다 이제 30이 넘은 어엿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낯선 여자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값비싼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친구세요. 영자 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친척도 아닌 것 같았어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박 사장이요. 나랑 20해 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박 사장이 외국 사업한다고 나간 그때부터요. 저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20해라니. 그럼 영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고개를 돌려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알고 있을까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자가 알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영자는 눈치가 빠른 여자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20해 전부터라니. 그럼 박 사장이 해외 사업을 한다며 중국에 나가 있던 그때부터였단 말인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20해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론 1995년쯤이었을 거예요. 박 사장이 중국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주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니 나중엔 두세 달씩 중국에 있었어요. 영자는 그때 둘째 아이를 갓 낳은 상황이었는데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5살, 둘째 은정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였어요. 순덕아, 철수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와. 영자가 자주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시간 차이도 있고 연락이 쉽지 않았었어요. 해외라서 그런가 보지. 시간 차이도 있고. 저는 그때 이렇게 위로했었어요. 설마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박 사장이 중국에서 보내준다는 생활비가 중간중간 끊겼었거든요. 이번 달엔 돈이 안 들어왔어.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라고 위로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가정에 돈을 쓰느라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이상했던 건 박 사장이 중국에서 편지를 보낼 때였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간단했거든요. 잘 지내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곧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치고는 너무 차가웠어요. 영자도 그때 많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남편은 멀리 있고 어린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살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영자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항상 괜찮다,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영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 사장이 몇 년 후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1998년쯤이었을 거예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영자에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거든요.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부터 박 씨 집안에는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차도 사고 집도 크게 수리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아낌없이 썼고요. 저는 그때 박 사장이 중국 사업으로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죄책감 때문에 쓴 돈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 느낀 죄책감을 돈으로 달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영자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이불을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영자는 눈치 빠른 여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어제 힘들었지? 혹시 시간 되면 나와서 차라도 한잔 할까?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응, 그러자고 답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영자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곤 했거든요. 영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저희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 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자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를 봤는데 영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었어요. 어떤 여자? 영자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글쎄, 나이는 50대쯤? 박 사장하고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의 반응을 보려고요. 아.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순덕아. 영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고?
철수 그 사람. 외국에서 다른 여자랑 살았던 거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10년 전부터. 사실 의심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했지.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부터 알았다니.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모른 척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자야. 그럼 왜 이혼하지 않았어? 아이들 때문이었어. 영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연락이 너무 뜸하고 보내준다는 돈도 중간중간 끊기고.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을 시켰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중국에 아는 사람 통해서 확인했어. 그 사람이 거기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걸. 아이도 낳았다는 걸.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영자는 10년 넘게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이혼하면 뭐가 남아?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영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여자가 혼자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영자의 말을 들으니 그때 상황이 이해됐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이혼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 집이랑 땅, 사업체 모든 걸 내 명의로 옮기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애들 미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박 사장이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내 말을 다 들어줬어. 대신 나도 모른 척했고. 영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잔을 내려놓았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힘들지 않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애들 키우려면.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20해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다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박 사장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오전 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영자를 도우려고 일찍 나간 거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박 사장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동네 주민들, 친척들까지 꽤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더군요.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 낯선 여자를 다시 봤어요. 어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설마 그 아이가.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박 사장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박 사장 젊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여자는 그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누구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친척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박 사장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걸요. 영자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문객들에게 예의를 다하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여자가 영자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란이에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영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차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철수 씨의 아들이에요. 김미란이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김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예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이에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살펴봤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박철수의 이름이 아버지란에 적혀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내 재산의 절반을 중국의 아들 박위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박 사장의 자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바깥에 애가 있었나 보네. 영자 씨는 알고 있었을까? 부인이 모를 리가 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네. 영자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서 김미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영자는 아무 변명도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김미란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유언장 내용 지켜주실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요. 영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웅성거렸지만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의연해 보였습니다. 박이라는 젊은 남자가 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영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다니. 발인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큰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마 온 동네가 이 일로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영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줄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직장에 나간 듯 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리하느라 골치 아파. 영자가 말했어요. 서류들을 보니 유산 정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유산 정리? 응. 변호사랑 상의해서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 영자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영자가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영자야,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 영자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받아들인다고? 그래. 그 아이 잘못이 뭐가 있어? 아버지가 그랬다고 아이까지 미워할 순 없잖아. 저는 영자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요. 재산은 어떻게 하고? 나눠줘야지. 유언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괜찮아.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해. 애들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야. 영자는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사실 마음이 좀 편해졌어. 편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 필요가 없잖아.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새삼 감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요. 그 아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만나보려고. 어떤 애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서 뭐 할 건데? 글쎄. 아버지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 애도 아버지에 대해 궁금할 테니까. 영자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김미란 씨하고도 얘기할 거야. 그래야지. 어차피 한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한 가족?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철수 아이 엄마니까 연결된 거지.
그리고 그분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20해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저는 영자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자신을 배신한 남편의 다른 여자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요. 영자야, 넌 정말. 뭐가 정말? 너무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대단한 게 아니라 체념한 거지. 20해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낸들 뭐가 달라져.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보다 순덕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그 아이들 만날 때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엔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당연히 가야지. 걱정하지 마. 며칠 후 저는 영자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김미란 씨와 박이를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영자는 평소보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김미란 씨와 박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박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 씨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자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으니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위야, 올해 몇 살이니?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21살이에요. 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학생이구나. 뭘 공부해? 경영학과요. 그래? 아버지가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걸 배우고 싶었나 보구나. 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의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영자가 김미란에게 물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 음식점이에요.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업까지. 김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영자의 말에 김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위를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영자는 조용히 김미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철수 씨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서 정리하겠다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박 사장이 양쪽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혼자 키웠어요. 철수 씨가 가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식당 일로 벌어서 힘들었겠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인데 어머니께 피해를 드려서. 일어나. 영자가 박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넌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하지만은 없어. 넌 내 아이들의 이복동생이야.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고. 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위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지? 영자가 물었어요. 네.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젊었을 때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영자는 박 사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은 기억들만 골라서 말해줬습니다. 박이는 눈을 빛내며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영자가 말했어요. 정말요? 응.
마지막에 유언장까지 써둔 걸 보면 말이야. 그때 김미란이 말했어요. 사실 철수 씨가 위자랑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그래? 다행이네. 영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박이가 영자를 부르더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불러도 돼. 그 순간 저는 영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위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박이와 김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요? 응. 어차피 아버지 재산도 나눠받을 텐데 그걸로 공부하면 되잖아. 김미란이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은정이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죠. 처음엔 두 아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은정이가 물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영자의 대답에 민수가 화를 냈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이혼하지 않았어? 너희들 때문이었어. 너희가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미안해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은정이는 다른 것이 궁금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애야? 착한 아이야. 너희들 나이차도 별로 안 나고. 정말 한국으로 데려올 거야. 그럴 생각이야. 어차피 아버지 재산도 받을 텐데 그 돈으로 공부시키면 좋잖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겠어? 우리도 적응하기 힘들 텐데. 처음엔 어색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아이 엄마는? 같이 와서 한국에서 음식점 할 생각이래. 내가 도와주려고.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내 동생이잖아. 민수도 결국 동의했어요. 알겠어, 엄마. 엄마 뜻대로 해. 영자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안도했어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이해해줬거든요. 몇 주 후 박이와 김미란이 한국에 왔어요. 영자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영자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지내기로 했어요. 박이가 한국에 온 첫날 영자는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민수, 은정이 그리고 박이까지 모두 모인 거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영자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점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위야,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 은정이가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엄마가 가끔 해줬거든요.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진짜 잘해. 내일 해줄게. 민수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는 어디로 갈 생각이야? 형이 다닌 학교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영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고 있었거든요. 8-6개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자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어때?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위? 생각보다 괜찮은 애야.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생활 적응 잘해? 처음엔 좀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민수랑 은정이가 많이 도와줘서. 영자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세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박 사장 젊었을 때랑 닮았네. 그치?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들 같아. 김미란 씨는 어떻게 지내? 그분도 열심히 살고 있어. 음식점 준비하느라 바빠. 음식점? 응. 중국집 할 건데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저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요. 영자야, 넌 정말. 이제 그만해. 과거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영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보다 순덕아, 우리 이제 뭐하며 살지? 애들도 다 컸는데. 글쎄, 여행이라도 다닐까? 좋은데? 오랫동안 못 가본 데 많잖아. 제주도는 어때?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제주도 좋지. 언제 갈까? 두 친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후회 안 해? 이렇게 한 거 말이야.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후회?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행? 응. 위 같은 좋은 아이를 얻었잖아. 그리고 미란 씨 같은 사람도 알게 됐고. 저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말이야, 순덕아. 응? 이제야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야.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자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박이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민수, 은정이, 박이, 그리고 김미란 씨까지 모여 있었어요. 정말 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위야, 대학 생활 어때? 은정이가 물었어요. 재밌어요. 형이 소개해준 동아리도 들어갔어요. 뭐 하는 동아리? 창업 동아리요.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위는 정말 아버지 닮았어. 사업에 관심이 많다니까. 김미란 씨의 음식점도 잘 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많이 찾아와요. 영자 언니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뭘 도와줘? 미란 씨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영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박이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활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일이야.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처음엔 이해 안 됐어. 왜 위를 받아들이는지. 지금은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위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 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누나. 뭘 울어?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민수가 박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자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영자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순덕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뭔 소리야. 친구 사이인데. 앞으로도 옆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영자를 보며 많은 걸 배웠다. 인생이 내게 큰 시련을 줄 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영자는 20해 동안 혼자 감당해온 아픔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 결과 한 사람을 더 가족으로 얻었고 아이들은 더 넓은 마음을 배웠다. 나도 영자처럼 살고 싶다. 어떤 일이 생겨도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가족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저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어요. 영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일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영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